여러분들의 돈을 몇 천만 원이나 세이브를 하실 수 있을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, 안녕하세요. 안스팜의 혜성입니다. 자, 오늘 드디어 저희 포천딸기 힐링팜의 이 시공비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. 시공비 공개가 사실은 이 전국에 있는 이 하우스 많은 업체분들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시공을 했던 그 시기, 그때 실제 제가 공사했던 금액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파이프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파이프 값에 변동이 좀 있어요. 현재 지금 시점은 파이프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지역별의 어떤 형성되어 있는 인건비 뭐 이러한 것들, 그리고 유통, 어떤 파이프를 재단해서 오는 지리적인 어떤 조건들, 뭐 거리, 지역에 따라서 이 하우스 시공하는 이 방법들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러한 대략적인 어떤 이 시공 금액은 그냥 참고용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 하우스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드렸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토목공사입니다. 자, 토목공사비는 뭐 성토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뭐 석축을 할지 뭐 보강토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게 필요 없고 단순히 뭐 성토만 해도 되는지, 또 성토가 필요 없는 지역도 있을 거고, 또 그 지역 내에 어떤 배수에 대한 공사가 필요한 지역도 있을 거고, 또 배수 공사가 필요 없는 지역이 있을 거고,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많은 토목공사비는 제외를 하겠습니다. 진짜 딱 하우스 골조, 뭐 양액 시스템, 난방 시스템, 기타 들어가는 전체적인 이 시공비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제가 공사비를 알려드리기 전에 최근에 좀 굉장히 놀랐어요. 사실 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의 어떤 컨설팅을 하고, 또 전국에 있는 대학교 친구들, 대학교 내에 어떤 강의를 하면서 이 영농 창업을 하는 친구들과 정말 많은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많은 연락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만큼 전국적으로 이 딸기뿐만 아니고 이 농업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을 좀 많이 했는데요.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시설 골조에 대한 견적이 약 20개 업체 이상이 됩니다. 이분들이 컨설팅을 받으실 때 저에게 이제 견적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, 와, 너무 놀랐어요. 일단 이 평당가도 몇만 원 차이 났을 뿐더러 1000평 기준에 똑같은 재원에 똑같은 자재에 똑같은 공사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약 8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. 자, 이것은 지금 뭐 그런 것도 있어요. 스마트 혁신밸리라 해서 그 지자체 내에 어떤 자금이 좀 풀리다 보니 이 하우스 골조 시공에 대한 거품이 좀 많이 올라갔고, 또 지금 귀농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귀농자분들이 시설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평당 얼마입니까? 그냥 이 농업을 하고자 하는 이 마음만 앞서서 시공업체분 어떤 비교 견적 없이 시공업체 선정하고 바로 이렇게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어요. 제가 이 건설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토목이든 건축이든 이 관련된 어떤 시공비에 대한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. 그런데 야, 우리 이 스마트팜 이 하우스 골조에 대한 이 마진율이 이렇게 높을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자, 어찌됐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하우스 견적 받는 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. 자, 하우스 견적 처음에 어떻게 받는 게 좋겠습니까? 저는 처음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하우스 평당 얼마 들었어요?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가장 싫습니다. 사실은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하우스를 시공을 하게 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호구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하우스 시공은 평당가로 이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. 이 하나의 스마트팜을 짓기 위해서는 수백 가지의 어떤 옵션들이 있습니다. 자동차로 따지면은 자동차 어떤 트림들이 있는 것처럼 하우스에도 뭐 내재형도 있을 뿐더러 내재해형 내에도 정말 많은 이 뭐 1-2W형, 1-2W형에도 7, 10평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하우스 그런 규격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내재형으로 짓지 않는 분들은 정말 수천 가지의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우스에 대한 시설 공부를 안 하시고 이렇게 업체분들께 가서 그냥 찍고 4m, 뭐 4.5m에 대한 하우스 평당까지 견적 좀 내주세요. 이러면 정말 호구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.
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어떻게 사세요? 엔진은 뭐고, 휠 사이즈는 뭐고, 뭐 썬루프는 달렸는지, 또 4륜인지 2륜인지, 뭐 크루즈 컨트롤 달렸는지,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있는지, 뭐 이런 식으로 세부 옵션들을 보시면서 어떤 트림을 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 대리점이나 에이전시에 견적을 요청을 하죠. 하우스 똑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지가 생기거나 하고자 하는 원하는 하우스 규격이 있으면 그 하우스 규격에 대해서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. 너무 많죠. 야, 골조부터 갈까요? 자, 측고 몇 미터에 어떤 파이프 기둥 간격 몇 미터, 그리고 석가래 간격, 천창, 환기창은 렉창으로 할 건지 건치식으로 할 건지, 렉창으로 하게 된다면 외렉으로 할 건지 양렉으로 할 건지, 그리고 하우스 폭은 뭐 7m로 갈 건지 7.5로 갈 건지, 아니면 아예 9.6의 투수판으로 벤노 형식으로 갈 건지, 그리고 배기팬은 어떻게 달 거고 유동팬은 어떻게 설계를 해서 몇 개를 달 건지, 그리고 커튼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커튼, 다겹보온 커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다겹보온인 줄 알고 계세요. 다겹보온에도 지금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마트 300, 피폼, 6온스, 피폼, 마트 300, 혹은 마트 부직포, 4온스, 부직포, 마트 비닐, 4온스, 6온스,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다겹보온 커튼의 옵션들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본인들이 어떤 걸 할지 정하시고 정립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러면 이 스마트팜 하면 양액 시스템이죠. 자, 양액 시스템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자, 일단 벤치 시설이 있어야 돼요. 이 벤치 시설 종류도 굉장히 많죠. U베드, 뭐 H베드, X자, 그리고 뭐 행잉 베드를 하는 데도 있고, 거터식으로 그냥 고정식 거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이러한 벤치가 정해지면 양액기는 또 어떤 걸 하실지 정말 다양한 회사들 있죠. 그린랩스, 뭐 마그마, 우성, 뭐 코아시스, 뭐 수원양이 거, 그리고 뭐 프리바, 뭐 네타핌,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, 이러한 회사들 각각의 장단점을 따지고 또 정하시고, 또 회사를 정했다면 또 어떤 걸 정해야겠어요. 내가 이 규모나 이 양액을 밀어주는 이 압이랑 계산을 해서 다단 펌프를 쓸지 뭐 가압 펌프를 쓸지, 이 펌프의 마력, 구역은 몇 구역으로 나눌지, 이거에 따라서 금액들이 다 달라집니다. 포트도 마찬가지예요. 뭐 내가 스틱 포트를 쓸지 화분 포트를 쓸지 갑바 배지를 쓸지, 자, 이런 식으로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정말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, 난방 그리고 근권 난방에 대한 옵션들 너무 많죠. 회사적으로 들어가는 거 어떤 뭐 점적 테이프를 쓸지 드리퍼를 쓸지 뭐 LED를 설치할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ICT 환경 복합 제어가 들어가야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이 ICT 회사들 너무 많죠. 정말 수십 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든 이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. 저는 여기에 지금 이 포천딸기 힐링팜을 공사하신 회사들이 몇 번 말씀드렸죠. 10개의 회사 정도가 돼요. 그만큼 저는 제가 원하는 제원으로 분리발주를 하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턴키 공사보다 공사비가 좀 절감이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시공비를 알려드리고, 다음 컨텐츠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골조나 양액이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,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하우스 견적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의 돈을 몇 천만 원이나 세이브를 하실 수 있을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하우스 공사비 한번 알아볼까요? 자, 보이시는 이 골조 저는 정확히 1400평에 대해서 지었고요. 측고를 5m라 지었고, 바람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측고 5m에 기둥 간격, 새기둥을 넣어서 1.5m로 전부 둘렀습니다. 그리고 하우스 폭 같은 경우는 지금 7.5m 정도 돼요. 일단 방풍이 1m가 들어갔고, 전체적인 하우스 면적은 지금 1400평입니다. 재배 면적은 1290평이 되겠고요. 그러면 이런 저의 이 포천딸기 힐링팜 골조, 이 골조는 이 위에 커튼도 저는 상급을 썼어요. 마트 300에 피폼에 6온스의 피폼에 마트 300 들어갔고, 이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1마력짜리 M5 모터로 지금 끌고 있는데, 이 제원에 렉피니어는 외렉으로 들어갔습니다. 방풍이 하나 들어갔고, 이 모든 시설을 하는데 골조비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
부가세 포함해서 2억 초반이 들어갔습니다. 자, 그러면 부가세 별도로 얼마 들어갔을까요? 1억. 자, 그리고 양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양액 시스템은 일단 유베드, 뭐 행잉, 뭐 기타 난방 이렇게 들어가는데,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또 문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으로 말씀드릴게요. 실제 제가 한 금액은 난방, 유베드, 행잉베드, 이 배관 작업까지 다 해서 약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뭐 포트나 이 상토까지 다 해서 자, 요 정도 들어간 것 같고, 자, 그리고 ICT 환경 복합 제어는 대략 한 2,500에서 3천만 돈 들어갔고요. 어느 정도 범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이것들이 이제 어떤 업체의 피해를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, 기타 이 하우스의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정말 적게 들였습니다. 제가 이 영상 이전에 아마 올려드린 거 있죠. 이 체험 공간을 만드는데 당근마켓으로 90% 이상을 구비를 해서 약 1,000만 원 이상을 세이브를 했고, 또 저희 관제센터 만드는 거 직접 하우스 시공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렸어요. 따로 이 판넬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부르지 않고 이 하우스 시공하시는 분들께 제가 원하는 설계대로 또 요청을 드렸고, 기계실도 마찬가지예요. 이 하우스 공사할 때 비는 시간에 제가 자재를 사다 드리고 이 자재로 직접 공사를 해주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세이브가 됐죠. 그래서 골조 공사 하시는 분들도 경험이 많이 없으셨는데 저희 공사 하시면서 좀 많은 경험을 좀 쌓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, 그러면 제가 대략적인 좀 금액을 알려드렸는데, 자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이 금액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이 파이프 간격이라든지 뭐 새기둥이라든지, 저는 브레이싱이라고 뭐 잡아주는 것부터 트러스도 달았기 때문에 계량하우스를 지어서 일반 하우스에 좀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추가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. 약 60평 이상에 대해서 그 LED 식물 생장용 LED 존을 또 만들어 놨어요. 일부 120평에는 드리퍼 방식으로 적용을 했고, 또 920평에는 포트를 적용을 했고, 행잉베드에는 15cm짜리 포트를 또 적용을 했어요. 이런 것처럼 저는 총 6가지에 대한 재배 환경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금액들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재배 시스템으로 견적받는 거에 비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자, 금액은 난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우리는 초기 투자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고정비도 생각을 해야 돼요. 이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이 효율을 좀 높여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난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저도 이 난방 업체를 선정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업체분들 좀 만났어요.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이 최적에 대한 최적의 효율을 보일 수 있을 어떤 용량들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난방도 도입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이 스마트팜에 대한 견적을 받으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.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견적을 받으시기 전에 이미 본인이 어떤 하우스를 지을 건지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어떤 나만의 어떤 모델이 하나가 나오면 그 모델을 가지고 비교 견적을 내면서 그 업체 선정을 하시고, 그러면 견적을 받아 보시면 견적 내에 어느 회사는 이 파이프에 대한 단가가 똑같은데 올라가 있을 거고, 어느 회사는 파이프 단가는 싼데 인건비가 올라갔을 거고, 그런 식으로 비교 견적을 하셔가지고 업체를 선정하시고, 또 그 업체에 대한 시공 능력 평가도 무조건 봐야 될 거고, 가장 중요한 거 사후 관리입니다. 이 AS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. 스마트팜은 우리 온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꼴로 고장이 납니다. 이거는 하우스 공사를 잘 지었다 못 지었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주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비닐도 수도 없이 찢어지고요. 그리고 저도 요번에 실수해서 이 전체 이 커튼에 대한 줄 하나 끊어 먹었고, 뭐 양액기 세팅 하나 잘못해서 물이 넘친 적도 있고, 전기 나간 적도 많고,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 샌 적도 있고, 그리고 점적 테이프 찢어져서 물 샌 적 너무나도 많습니다.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이러한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요, 농사가.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한 것들은 이 실제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AS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AS 부분도 꼭 고려를 하셔서 시공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상 오늘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, 명심해야 될 것은 제가 받았던 이 견적은 당시 19년도였어요. 19년도 말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리고
그때의 인건비와 그때의 자재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상 오늘 이 시공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, 다음 컨텐츠로는 하우스 골조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양액, 뭐 여러 가지 이 종류별로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고 어떤 것들이 단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충남대를 시작으로 이제 대학교 강의도 좀 나가게 됐어요. 유료 컨설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,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4-5시간밖에 못 자면서 이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, 제 꿈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포천딸기 힐링팜에는 이 스마트팜 오너를 꿈꾸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친구들에 대한 에너지도 받으면서 저도 또 많이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스마트팜이라는 어떤 농업 쪽이라는 어떤 목표를 잡으셨으면 즐겁게 가슴 뛰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안스팜TV의 혜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